재무설계가 정확히 뭐라는 건지, 그리고 재무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뭔지. 재테크 시작은 바로 돈의 흐름을 아는 건데 보통 이거랑 관련해가지고 많이 얘기 드리는 게 100- 나이 법칙이라는 것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100- 나이 법칙이요? 근데 궁금한 게요. 예를 들어 그 결혼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르고 언제 나타날 줄도 모르겠는데 결혼 자금에 대한 목표는 좀 어떻게 세워야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미혼 여성들이 특히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네.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물으면 2년 후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만나시는 분 없을 때 2년이라는 얘기 많이 하시고요. 네. 또 실제로 2년 지난 다음에도 또 2년이라고 하세요. 네. 근데 이제 결혼 자금을 2년이다 3년이다라고 말을 하는 건요. 꼭 그때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네. 하지만 그때까지는 내가 이 정도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나의 계획인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또 단순히 막 난 이런 거 하고 싶어라고 희망하는 목표도 있으시겠지만 또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필수 목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구분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연령에 따라서요, 삼는 재무 목표도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 그럼 좀 이렇게 연령대에 따라서 재무 목표를 좀 잡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예. 저는 참고로 만년 20대이고 싶거든요. 지금 간당간당한 20대이긴 네, 아직은 20대시죠. 또 20대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20대 아니니까 안 돼요. 너무해요. 네, 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20대는 보통 처음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시행착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한 재무 교육 같은 거 좀 받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소비나 이런 부분부터 사실은 재무 설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절제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거나 뭔가 되게 좋은 상품들을 찾아다니시는 것보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상품들을 중심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좋은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급여 통장, CMA 혹은 제2금융권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죠. 예적금이라든지 또 적립식 펀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연금이랑 보험 이런 것들은 필수적이죠. 중요한데 다만 장기 상품이고 잘못하면은 결혼 자금 같은 이제 단기 목표를 좀 저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느 정도의 금액을 할지 현금 흐름을 잘 파악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결혼 자금 얼마 들겠다라고 하면 얼마 저축하면 되는지를 계산해 보시고 네. 그 외에 여력이 되는 부분에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20대에는 결혼 자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는 말이 참 와닿네요. 저는 이제 제가 30대니까는 제가 조금 귀 기울여서 들을 만한 30대의 재무 목표 포인트도 좀 짚어주세요. 30대는 보통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요. 또 동시에 이제 노후 대비도 본격적으로 관심 갖기 시작을 하고 또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신 분들이 교육 자금에 대한 니즈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키워드를 좀 뽑아본다면 이제 본격적인 자산 형성이 시작되는 그런 핵심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내 집 마련 같은 거 할 때는 또 대출을 좀 활용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하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라도 준비가 안 되시면은 안 되신 분들이라면 실비보험을 꼭 가입하세요. 실비보험이요? 예, 왜냐하면 가격은 별로 안 비쌉니다. 근데 건강검진 직장에서 해주잖아요. 네. 그 건강검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뭐가 나온 겁니다, 이상하게. 네. 그때부터 하려고 하면 준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얘기 해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100세 정도까지 이렇게 또 재무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큰 사고 없이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40대도 이제 30대 약간 비슷할 것 같은데 좀 다른 점이 있나요? 40대는 진짜 이제 눈에 보입니다. 내가 한 10년, 15년, 길어야 20년이 안에 은퇴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노후 준비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네. 보통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안 하셨다라고 하면 굉장히 버거우시게 이제 준비하시는 그런 기간이고요. 또 이제 집도 좀 키워서 가고 싶은, 또 자녀들이 크고 하면서 또 그런 욕심을 가지시는 시점입니다. 네. 근데 40대는 사실 소득은 좀 많이 이제 늘어났을 때죠. 직장을 다니시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런데 주택자금, 자녀 교육자금, 은퇴자금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여유가 없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 돈을 벌고 있는데 적자인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금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그래서 필요합니다. 정말 노홍철 선생님의 이런 말 생각나네요.
형님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예. 진짜 안지 앞도 모르는 세상이니까. 좋은 말인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죠. 예. 차곡차곡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40대 주요한 금융 상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일단 뭐 무리하게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 지출 많이 하시는 거는 나중에 네. 자녀 대학 갈 때 돈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쵸. 그래서 또 그런 거 좀 많이 자제하시면 좋겠고요. 20대나 30대처럼 시간이 좀 많이 남으신 분들보다는 조금은 이제 지키는 거, 네. 보수적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력해야 될 금융 상품으로는 뭐 기본 저축에 이제 연금보험 같은 것들 불이백을 좀 늘리시고요. 네. 또 원금 보장형 ELS라든지 ETF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또 그 펀드 같은 것도 네. 조금 아직은 이제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적립식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은 뭐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몰아서 5, 60대는 어떤 것들로 이렇게 재무 설계를 하면 좋을지 알아보고 싶은데. 또 많이 아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모아놓은 자산들을 의료비로 많이 나가시기도 하고 뭐 이렇기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걱정이 좀 되고요. 네. 또 이제 돈을 쓰셔야 되는 시점들이 많이 다가오기 때문에 네. 인출 기능이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돈을 찾아 쓰실 수 있는 상품들, 이제 그런 것들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활용하셔야 될 상품으로는 뭐 후순위 채권이라고 좀 있고요. 또 생계형 저축 뭐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요. 네. 또 목돈의 경우는 성급하게 뭐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한 번에 넣는 것보다는 네. 하실 거면 정리식 펀드를 활용하시고요. 또 이제 물가 연동 국채라는 뭐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해지를 하면서 또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품들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연령별로 그 20대부터 60대까지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어요. 포인트를 탁탁 집으셔서. 네. 이번엔 본격적으로 재무 설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그냥 알아보는 것보다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처럼 미혼 여성인분의 사례입니다. 현재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엄혜진 씨는 신입사원이자 미혼 여성인데요. 나이는 25살, 아직 뚜렷한 결혼 계획은 없습니다. 취업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데 30살을 넘기기 전인 4년 후쯤에는 결혼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네요. 목표 자금은 4천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입사원이자 미혼 여성을 대표하는 사례인 것 같아요. 미혼 여성들 네. 대부분이 이제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딱히 명쾌한 대답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눈빛이 그윽하셨어요. 네. 기간에 맞춰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라고는 하는데 네. 언제 결혼을 할지 도통 모르니까는 네. 나와야지, 나타나야지 100마탄 언제. 네, 장기간으로 플랜을 짜는 거는 좀 부담스러워하고. 자, 팀장님 이럴 때는 포트폴리오 포인트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제가 이제 미혼 여성을 가장 많이 이제 고객으로 모시고 있는데요. 네. 가장 그러세요? 많이 받는 질문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많이 쓰나요? 뭐 아니면 결혼 자금 얼마가 필요한 거죠? 뭐 혹은 노후 벌써부터 준비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내 나이 또래 사람들은 얼마를 벌고 또 얼마를 쓰고 또 뭐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 즉 서로가 서로를 막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 나오시는 그 고객님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자산과 부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 실수령액으로 우선 매달 2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계시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네.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이제 결혼 자금을 네. 저희가 이제 이분의 기대 수익률이었던 1년에 8% 정도의 기대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니까 네. 한 달에 이제 71만 원 정도 저축을 하시면 네. 그 정도 돈이 이제 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연 8%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달성을 하느냐? 뭐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의 어떤 적금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쪽으로는 정리식 펀드를 일부 이제 같이 준비해 가면 될 텐데 최근에 이제 뭐 상호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들이 또 많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또 그걸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2금융권은 그 외에도 농협, 수협, 신협 같은 협동조합이나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도 있는데요. 이곳은 이제 금리가 상호저축은행만큼 높지는 않지만 또 일부 세금이 이제 면제가 되는 비과세 상품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합원 예탁금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상품들을 활용하기도 하죠. 펀드의 경우는 일단 적립식으로 하는 건 저는 이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네.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저렴하게 가겠다. 그럼 인덱스 펀드 같은 걸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나는 좀 성향이 공격적이다라고 하면은 좀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초과하는 걸 목표로 하지만 또 리스크를 줄여야 되니까 네. 뭐 성장 주식형 펀드와 가치 주식형 펀드를 좀 구분해가지고 이제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짜기도 합니다. 네.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준비하면 할수록 가격이 싸죠. 그래서 더 오래 보장받으면서도 가격이 싸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이제 좋은데 또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회사 다니신 분들은 또 단체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가입이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뭐 중복 보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네.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뭐 건강보험이니 종신보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보완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생명보험사라든지 이런 이제 실비가 아닌 상품들을 준비하실 때는 매년 몇 년마다 갱신이 돼서 보험료가 오르는 그런 상품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냥 단순하게 적금에 그냥 투자를 했을 텐데 우리 전문가의 손길이 들어가니까 막 펀드도 나오고요. 역시 다르시네요. 그 신입사원 분들이 포트폴리오 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률 1%를 올리는 것보다는 네. 지출 1%를 줄이는 게 종잣돈 마련의 지름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아까 그 패밀리 레스토랑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가슴을 치나요? 다이어트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더 찌르시네요. 사실 입사 후부터 결혼 전까지 그 저축액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들 하더라고요. 그 회사원 친구들 중에요,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친구들을 보면 자신의 그 월급 중에 70% 정도를 저금하고 맞습니다. 예. 한 30% 정도 지출을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때문에 제가 밥을 사잖아요. 정말 아무쪼록 그렇게 넘지 않게 지출을 하고 뭐 성과금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무조건 저금을 한다. 뭐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럼 저희가 또 다른 사례 한번 더 살펴볼게요. 회사원 신지훈 씨는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겠다는 생각에 1년 전 서울 행장동에 빌라 한 채를 그 3억에 샀습니다. 그 1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고 1억 2천만 원의 전세까지 끼워서 힘들게 산 집인데요. 그러니까 무려 2억 2천만 원이나 남의 돈을 끓여서 집값이 오르기를 기다렸는데 아뿔싸. 정작 집값은 2억 2천만 원까지 오히려 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본인도 전세로 살고 있는 처지에 손실이 난 집을 계속 소유하기 위해 대출금만 갚아나가야 한 처지가 된 것인데요. 팀장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을까요? 사실 난감하죠. 굉장히 많으신 사례고요. 네. 뭐 이제 원금 상환에 대해서 이렇게 고려를 안 해요.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는 이자도 있고 또 원금 상환도 있는데 이제 네. 보통 이자만 상환을 하다가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상환하는 시점이 도래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이자 금액만 생각하고 갔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게 매우 위험한 일이고요. 네. 만약 연체를 냈을 때, 그러니까 연체 이자는 그 한 달 연체했으면 그때 내야 될 그 이자에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묻는 게 아니고요. 네. 남아있는 대출 잔액 전체에 대해서 사실은 연체 이자, 더 높은 이자를 내게 되는데 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신지훈 씨 고객분의 경우에는 한 달 연체 후 연체 이자가 적용이 되면 50만 원씩 원래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1억 원에 대해서 이제 더 비싼 이자를 물어야 된다는 게 되고요. 네. 이런 말이 있죠. 이제 위험을 보유한다는 거는 성장의 조건이다. 근데 위험을 관리하는 거는 생존의 조건이다. 생존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유동성이 많이 부족한 부동산에 너무 편중이 된 구조는 사실은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특히나 그 부동산이 대출을 잔뜩 낀 거다. 그러면 너무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럴 때는 집이 애물단지네요. 네, 근데 주변에 보면요,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 좀 무리하게 내 집 마련을 시도했다가 그 대출금 때문에 쫄쫄 매시는 분들. 그래서 요즘에는 그 하우스 푸어라는 그런 신조어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 재무 설계에 있어서 내 집 장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내 집을 마련을 이제 막 하시려는 분들은 네. 크게 집 장만은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집을 사는 방법이 우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요새 같이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을 때는 사실은 급매를 통해서 좀 싸게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한 청약통장 이런 거 활용해서 신규로 분양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또 경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침체 기회는 분명히 매수자, 사는 사람이 더 우위에 있는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급매가 아니면 굳이 사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당연하지만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네. 이렇게 부동산 거래가 좀 잘 안 되는 침체 기회는 급매물이라는 거는 급하게 내놓기 때문에 싼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이름을 가지고 실제로는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매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분양을 통해서 보통 주택을 구입하는 게 전통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미분양도 많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시세가 분양가보다도 못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돼가지고 청약통장 무용론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래도 청약통장 하나쯤은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마지막 방법이 이제 경매잖아요. 이건 공부가 좀 필요한 건데 네. 그래도 경매라는 것들은 공신력을 갖고 있는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객관적이고 또 공정한 절차를 따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이게 유찰이 될 때마다, 그러니까 누군가 주인을 못 찾을 때마다 이제 최소 가격, 시작하는 가격이 20%씩 이렇게 하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저렴하게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수적인 직업이다 보니까 고정적인 그 수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있을 때는 있고 뭐 없을 때는 없고 하는데 이 씀씀이는 굉장히 있을 때가 많은 것처럼 어느 순간 이제 커져버려 있고 20대는 나에 대해서 투자를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있어서 그런지 돈을 많이 쓰고 그러고 있는데요. 네. 도대체 얼마 정도 저에 대해서 투자를 해도 되는 걸까요? 뭐 아까 지름신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출이 많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나에 대한 투자라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나에 대한 투자가 뭔가라고 하면 저는 교육을 받고 교육. 예, 뭐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들은 정확한 투자가 되실 수 있는데 네. 이게 뭔가를 이렇게 지르는 것들은 이제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까르페디엠이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현재를 즐겨라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 분들이. 네. 근데 그 진짜 의미는 그렇다고 합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시간, 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에 즐겁게 이제 거의 집중을 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건데 일에 집중하라. 지르란 얘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예. 카르페디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소득도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저도 좀 비슷한 직업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비상 예비자금이란 부분의 항목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정적으로 쓰는 지출을 최소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이제 제일 걱정인 게 저도 이게 뭐 이렇게 딱 정해져서 월급이 들어오는 건 아닌데 비슷하네. 저는 그 월급에서 또 제가 혼자 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혼자 살아서 무턱대고 이제 집 쪽에다가 좀 많이 투자를 하는 게 있거든요. 집 안에다가. 아, 인테리어요? 네, 쓸데없이 그런데 욕심이 좀 많아서 어떻게 좀 이거를 해야 될까요? 뭐 그건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네. 빨리 결혼하시면 돼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우리 재무 설계사님이 좀 도와주실 게 있어요.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뭐 아, 많이 예, 소개시켜드리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현명한 금융소비자라는 말. 네.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팀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저희가 또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지난 시간 2012년 달라지는 그 경제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잖아요. 네. 2012년 재무 설계에 있어서 특히 전략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뭐 투자 자산에 많이 묶여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뭐 네. 비록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도 또 이제 속상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네. 현재는 지금 유럽의 재정 위기 등으로 인해서 뭔가 악재가 하나씩 나오면은 주가가 폭락을 하고 네. 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조금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또 폭등을 하는 뭐 그런 시장 장세입니다. 네. 이런 걸 박스권 장세라고 하는데요. 이런 때는 또 너무 과도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현금 비중을 높이셨다가 기회가 왔을 때 조금씩 이렇게 가는 게 더 유효한 전략일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금융당국에서 뭐 신용카드 어떤 종합 대책 같은 것들을 좀 내놓으면서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현행 25%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인 걸 감안하면 체크카드 쓰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에 좀 얘기했던 건데 이제 은퇴 목적으로 준비하시는 연금 상품을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네. 1, 2, 3월 이전에 반드시 일찍 준비하세요. 네. 그때 말씀드렸듯이 평균 수명 증가가 반영되면 같은 돈 준비해도 나중에 적게 받는다는 겁니다. 네, 뭐 이 정도 말씀해드릴 수 있겠네요. 네. 시간이 더 있었으면 예, 정말 예. 좋겠어요. 저희 오늘 그 포트폴리오에서부터 또 뭐 재무 설계에 관한 오해와 주의점 그리고 그 사례를 통해서 알아본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들까지 굉장히 깨알 같은 정보들을 저희가 많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2012년의 비법까지 알려주시니까 뭐 더없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2012년 저희 뭐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특별히 저는. 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그 정확한 재무 목표를 세우시고 포트폴리오 그리고 관리까지 이 3박자가 모두 갖춰지면은 네. 여러분 모두 올해 대박 나는 한 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예. 까르페 디엠 있죠. 순간을 즐겨라. 저는 그 말만 믿고 너무 패밀리 레스토랑을 자주 갔었던 것 같아요. 떡볶이 먹으러 다녀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일하는 이 순간을 좀 즐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오늘 배운 그 정보를 토대로 모두들 그 스마트한 재무 설계하셔서 올해는 꼭 그 목표하신 목표치에 다들 도달하셨으면 좋겠네요.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